자, 지금부터 우리가 배울 내용은 지구 자기장에 대해서 공부를 할 겁니다. 오케이? 자, 지구 자기장. 자, 우선 지구 자기장이 어떻게 생성되는지 한번 살짝, 굳이 중요한 내용은 아니지만 살짝 한번 얘기를 해볼게요. 자, 우리 지구의 구조인 직권의 구조를 살짝 한번 공부를 해볼까요? 직권이라고 하는 친구는 제일 위에서부터 뭘로 구성이 되어 있죠? 지각. 그리고 그 밑에가 멘틀, 가장 많은 부피를 차지하고 있죠? 멘틀을 차지하고 있고요. 그 다음 외핵이라고 하는 친구가 있습니다. 그쵸? 자, 외핵의 상태 무슨 상태입니까? 액체 상태입니다. 그쵸? 철과 니켈로 구성되어 있는 외핵은 액체 상태고요. 맨 깊숙한 곳에 내핵이라고 불리는 이 친구가 바로 고체 상태의 철과 니켈로 구성이 되어 있어요. 자, 여러분, 외핵이 내가 방금 무슨 상태라고 얘기했지? 액체. 그렇죠. 즉 액체 상태이기 때문에 어떠한 일이 발생한다? 대류가 발생한다. 자, 대류가 발생하게 된다는 소리는 뜨거워진 물질은 위로 올라가고 차가워진 물질은 아래로 내려오는 현상이 발생되는 거예요. 그러므로 철이 계속해서 이동을 하게 되는 거야. 누구를 기준으로? 내핵을 기준으로. 즉 지구 자기장이 생성되는 까닭은 외핵의 대류로 무엇이 발생하는 건지 얘기를 해볼게요. 여러분들 중학교 3학년 때도 배웠고요. 또한 고등학교 1학년 때도 한번 배웠던 내용입니다. 뭐냐면은 코일 주변에 자석이 왔다 갔다 움직이거나 혹은 자석을 중심으로 코일이 왔다 갔다 움직이는 것을 우리가 무슨 운동이라고 했죠? 전자기 유도라고 했어요. 즉 외핵의 대류로 인하여 어떠한 현상이 발생한다? 전자기 유도가 발생하는 것입니다. 오케이? 전자기 유도가 발생하게 되면은 엄지손가락을 치켜 세운 모습으로 자기장이 형성이 됐었습니다. 그쵸? 즉 외핵의 대류로 인하여 전자기 유도가 생성이 되고 이 전자기 유도로 인하여 지구 자기장이 형성이 되는 겁니다. 아시겠습니까? 오케이? 알아두시면 되겠고. 그래서 우리가 저 지구 자기장을 통해 가장 먼저 알아야 되는 것이 한 가지가 있어요. 바로 첫 번째는 뭐냐면은 진짜 북극부터 한번 공부를 해보도록 할게. 자, 책에서는 지금 뭐 복각, 평각을 먼저 공부를 하고 있는데 저는 진북이라고 하는 친구랑 자북이라고 하는 친구를 먼저 한번 공부를 해볼게요. 자, 이유를 한번 얘기를 해볼게요. 자, 진북. 자, 진북이라는 것은 뭐냐면, 자, 우리 지구가 무엇을 기준으로 23.5도 기울어져 있죠? 지구 저전축. 그치? 아, 지구 저전축 중심이라고 하면 안 되겠구나. 지구 저전축이 중심에 비하여 23.5도 기울어져 있는 거죠. 즉, 진북은 그 수직축, 즉, 지구 자전축과 지표가 만나는 점이 바로 진북, 진짜 북극이에요. 오케이? 그리고 우리가 지금 계속 배우고 있는 저 자기장에 대한 내용, 즉 자북이라고 하는 친구가 있습니다. 자북이라고 하는 친구는 지구 자기장과 지표가 만나는 지점이야. 쌤, 도대체 저게 무슨 소리인가요? 잘 따라와 보세요. 자, 지구를 제가 파란색으로 한번 그려볼게요. 이렇게 되어 있죠. 자, 가운데 이렇게 23.5도 기울어져 있습니다. 이 기울어져 있는 이걸 우리가 뭐라고 부르죠? 그렇지, 지구 자전축. 이 자전축과 지표가 만나는 여기 이름이 뭐라고? 진북이라고. 근데 자북이라고 하는 것은 뭐라고 얘기했어요? 지구 자기장과 지표가 만난다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무슨 소리냐면은
진북과 자북을 굳이 나누는 이유는 뭐겠어? 결국 자기장이 나오는 부분과 자기장이 들어가는 곳이겠지. 여기 S극이니까. 즉 자기장이 들어가는 이쪽과 진북이 차이가 난다 안 난다? 난다 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오케이? 지금 동그라미 정 다른 데다 그렸죠? 바로 이거예요. 지구 자전축과 지표가 만나는 딱 이 지점을 우리는 진북이라고 부르게 되는 것이고, 자북이라고 하는 것은 자기장과 지표가 만나는 지점을 우리가 자북이라고 부르게 되는 겁니다. 오케이? 그러므로 우리는 이러한 결론에 도달할 수 있어요. 뭐다? 지구 자전축과 지구 자기장은 일치한다, 일치하지 않는다? 일치하지 않는다. 라는 게 가장 중요한 얘기가 될 것 같습니다. 이해하셨죠? 자, 이거를 머릿속에 넣어준 상태에서 그 다음에 나와 있는 복각과 평각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볼게요. 자, 여러분 여기서부터 배우는 거는 김병겸만의 강의법이야. 오케이? 자, 복각 한번 볼게요. 복각. 자, 여러분 잘 보세요. 그림을 하나 그려볼게. 야, 이제 북극이야. 북극. 자, 진북은 자전축과 딱 만나는 여기를 우리가 진북이라고 이야기를 해볼게요. 오케이? 그리고 여기를 우리가 자기장이 땅속으로 들어가야 될 거 아니야. 왜? 이렇게 뚫고 나와야 될 거니까. 그치? 여기를 우리가 자북이라고 해볼게. 자, 내가 저 자북이라고 하는 곳에 딱 우두커니 섰어요. 그럼 나침반이 어디를 가리킬까? 자기장이 땅 속으로 향하고 있기 때문에 나침반은 땅 속으로 수직 방향으로 뚫고 들어가야 되겠죠. 왜? 자기장이 안쪽을 가리키고 있을 테니까. 그쵸? 하지만 내가 만약에 여기에 서 있다면 내 나침반은 어디를 가리키겠어? 조금 더 멀리 가리키겠죠. 예를 들어서 저기에 내가 여기가 만약에 지금 딱 자북이야. 그럼 나침반이 어디다 세워주면 나침반이 이렇게 가리키겠지. 이 속으로 들어갈 거니까. 조금 멀리 떨어지면은 약간 눕혀지겠지. 즉 각도가 더 작아진다라고 볼 수 있겠지. 여기서 각도가 제일 크고 여기서 각도가 조금 더 작아지게 되겠지. 즉 잘 확인해봐요. 손가락 잘 봐요. 여기서는 이렇게 맞지? 뚫고 들어갈 거니까 조금 더 멀리 가면은 이런 식으로 조금 각도가 작아지게 됐죠. 지금 내 손가락이 왼쪽 오른쪽으로 움직였니? 위아래로만 움직였니? 위아래로만 움직였죠. 쉽게 생각하세요. 복각이라고 하는 것은 뭐다? 위아래로만 움직인다. 어떻게? 위아래로만 움직인다. 아시겠습니까? 네, 이거예요. 자, 책에서는 뭐라고 얘기했느냐? 나침반의 자침이 수평면과 이루는 각이라고 보이고 있는 거예요. 오케이? 복각은 그래서 위아래로만 측정을 하면 되겠구나라는 것이고, 자, 편각을 한번 볼게요. 편각. 자, 내가 정확히 여기에 위치하고 있으면은, 자, 나는 지금 예를 들어서 여기가 진북이야. 진짜 북극. 근데 나침반은 진북을 가리키겠어? 자북을 가리키겠어? 자북을 가리켜야 되겠지. 내가 여기 서 있으면은 지금 이쪽이 지금 내가 자북이니까 나침반이 이렇게 가야 되겠지. 내 앞을 기준으로 오른쪽 살짝 이동했을 거야. 이렇게. 그치? 근데 내가 정확히 여기에 와 있으면은 여기서 이렇게 탁 앞을 가리키겠죠. 만약 이쪽으로 좀 더 와 있으면은 왼쪽을 가리키겠죠. 오케이? 자, 봐봐. 여기서는 손가락이 오른쪽을 가리키고 여기서는 손가락이 정 앞을 가리키고 있고 이쪽에서는 손가락이 왼쪽을 가리키고 있습니다. 지금 손가락이 위아래로 움직였나요? 왼쪽 오른쪽으로만 움직였나요? 왼쪽으로. 왼쪽 오른쪽. 바로 왼쪽 오른쪽으로 움직이는 것이 뭐다? 편각이다.
오케이? 평각이 왼쪽과 오른쪽으로만 이동을 한다. 아시겠습니까? 오케이? 네. 이렇게 이해하시면 돼요. 그래서 평각의 사전적 정의가 뭐라고 나와 있어? 지구 표면의 한 수평면 위의 관측 지점에서 진북과 자북이 이루는 각이에요. 자, 여기가 진북이고 여기가 자북이면은 지금 이 정도의 각도가 벌어지고 있는 거죠? 이 정도의 각도가 벌어지고 있는 것이고, 내가 지금 딱 이렇게 서 있다면은 각도가 일치한다. 이렇게 볼 수 있는 거겠죠? 이렇게 각도가 벌어지게 된다는 거. 왼쪽, 오른쪽으로만 차이가 발생하는 것이 편각. 복각은 위아래로만 움직이게 되는 것이 복각이다. 이해하셨습니까? 이렇게 차이점이 발생하는 이유가 뭐야? 이유가 바로 진북과 자북이 일치하지 않기 때문이다 라고 설명을 드릴 수 있겠습니다. 됐나요? 좋아요. 자, 그 다음 설명을 한번 넘어가 보자면은 복각에 대한 걸 한번 살짝 터치를 해볼게. 자, 지구가 이렇게 있을 때, 동그라미를 좀 이쁘게 한번 그려볼까? 이렇게 되어 있을 때, 자기장은 N극에서 나와서 S극으로 들어가죠. 그렇기 때문에 여기서 나와서 남극에서 나오기 시작해서 북극으로 들어가야 될 거야. 근데 이렇게 자기장이 하나만 형성이 될까요? 아니요. 아니겠죠. 굉장히 많이 형성이 될 겁니다. 어떻게 되겠느냐? 중심에서부터 이렇게 나오기도 합니다. 여기서는 이런 식으로 형성이 돼요. 오케이? 즉, 만약에 정 가운데에 있는 적도 부분에서 나침반을 딱 세워둔다면은 나침반이 어디를 가리키겠어? 복각을 판가름하는 거니까 위아래로만 판단을 해야 되는 거겠지. 아까 얘기를 했어. 자북 위에 서 있으면 나침반이 어떻게 돼? 아래로. 그치? 그러면은 적도에 가 있으면 나침반이 어떻게 되겠어? 똑바로 서 있겠지. 이렇게 위로 서 있는 건 아니지. 아니지. 여기 있어야 위로 올라가는 거겠다. 한국에서. 그치? 오케이? 딱 수평으로 딱 서 있다고 볼 수 있겠죠. 오케이? 이 차이점만 기억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첫 번째, 자북에서는 수직, 즉 90도라고 볼 수 있겠죠. 오케이? 그 다음에 굉장히 중요해. 위도 북쪽으로 30도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형성이 되느냐? N 30도. 지금 복각, 즉 자기장의 방향이 어떻게 되고 있습니까? 땅속으로 파고 들어가고 있는 모습을 보일 수 있죠. 그럼 나침반도 이런 식으로 한쪽으로 쏠리는 모습을 볼 수 있어요. 오케이? 하지만 세 번째, 적도에서는 이렇게 일직선 모양으로 형성된다라고 볼 수 있겠죠. 그렇지? 이렇게 한쪽으로 쏠리는 모습을. 일단 마지막 남쪽에서는 어떻게 되겠습니까? 반대쪽으로 뚫고 나오는 모습이 형성이 되겠죠. 이 그림 기억하시면 됩니다. 아시겠나요? 자, 이거를 쉽게 판단하는 것은 뭐냐면요, 결국 복각은 위아래로만 형성이 된다. 평각은 왼쪽과 오른쪽으로만 형성이 된다라고 기억하시면 되겠습니다. 오케이? 물론 이걸 좀 제대로 하려면 수평 자기력, 연직 자기력, 전자기력 해가지고 설명하기 굉장히 많은데 그건 지구과학 2의 부분을 나오는 부분이니까 우선 이렇게만 설명을 합시다. 이렇게만 설명해도 충분할 것 같고요. 다음으로 넘어가도록 하죠. 자, 그래서 오케이, 그런 거구만 하고 공부를 했어. 근데 또 다른 궁금증이 생깁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자기장을 왜 배우는 건데? 이 자기장을 왜 배우는 건데? 라고 하고 곰곰이 생각을 해보니까 바로 어떠한 결론에 도달을 하게 되었느냐? 고지자기를 이용하는 겁니다.
자, 여기서 얘기하는 고지작이라고 하는 것은 뭐냐면요, 지구의 역사가 진행되는 동안 진북은 바뀌지 않아. 뭐라고? 진북은 그대로다. 이거 이렇게 써줄게요. 진북은 변화가 없어요. 하지만 말씀드렸죠, 저번 시간에. 자북은 어떻게 됩니까? 변화가 생깁니다. 그래서 자북의 변화로 인하여 암석에 그 자기장의 흔적이 나와있게 되는 거지. 그 자기장의 흔적을 파악해서 우리가 대륙 이동설도 주장을 하였고 여러 가지 설들을 주장을 함으로 인해서 판구조론이 등장이 된 거잖아요. 그쵸? 그래서 이 고지자기를 이용해서 결국은 무엇을 파악하자? 지구 자기장의 방향을 파악하자. 오케이? 그리고 방향을 파악하고 나니까 과거의 자북 위치를 파악할 수 있다. 오케이? 그러므로 자극의 위치를 파악할 수 있다. 그 다음으로는 자, 편각을 측정할 겁니다. 왼쪽과 오른쪽으로 나뉘어지는 것. 오케이? 편각이 뭐라 그랬어요? 왼쪽과 오른쪽. 자, 편각을 측정함으로 인해서 과거에 위치했던 자기장의 북극, 즉 자북을 판단할 수 있다. 편각을 이용하여 자북을 유추할 수 있다. 오케이? 자, 이렇게 자북을 찾아냈으면은 어떻게 볼 수 있겠습니까? 어라, 이 암석은 나이가 굉장히 많은데 자북이 여기네. 여기네. 이 암석은 나이가 얼마 안 됐는데 자북이 여기라고 설명을 하고 있네. 이만큼의 차이가 발생하는 거죠. 이런 것을 판단을 할 수 있다는 겁니다. 무엇을 이용해서? 고지자기를 이용해서. 오케이? 즉, 이거를 생각하게 되면 결국 어떻게 될 수 있는 것이냐? 암석의 생성 당시 위도를 파악할 수 있어요. 오케이? 예를 들어서 한 3천만 년 전에 자북이 여기였어. 오케이? 근데 한 6천만 년 전에 자북이 여기였어. 대한민국에서 3천만 년 전에 발견된 암석에 자북이 표시가 되어 있겠어? 안 되어 있겠어? 되어 있겠지. 그거를 파악하고 나면은 분명 지금 대한민국은 위도 38도 부근에 있는데 역사를 곰곰이 잘 뒤집어져가지고 전 세계에 있는 모든 암석들의 고지자기를 활용해 봤더니 원래 지금 대한민국 여기 있으면 안 돼. 훨씬 더 남쪽에 있었어. 그래야지 고지자기의 위치가 딱 일치해. 그 소리는 뭡니까 결국 무엇을 얘기하고 싶은 거예요? 그렇지. 바로 그거지. 결국 고지자기를 이용하여 지구 자기장을 파악하고 자격의 위치를 파악한 후에 편각을 이용하여 자북의 위치를 파악을 했죠. 그 다음에 암석의 생성 당시의 위도를 파악하게 되고 나니까 결론적으로는 원래 대한민국은 이 위도 38도 부분에 위치하면 안 돼. 더 남쪽에 있어야 돼. 근데 왜 지금 위도 38도 부분 굉장히 위쪽에 올라와 있겠어? 뭐냐? 그렇지. 고지자기를 이용한 대륙의 이동. 자, 지금 실제로 있는 책에 나와 있는 문제를 한번 봅시다. 북아메리카랑
유럽의 고지자기 위치 분포를 한번 파악해 볼게요. 북아메리카는 이렇게 이동을 했어요. 근데 유럽은 이렇게 이동을 했어요. 굉장히 다르죠? 하지만 현재는 거의 붙어있다고 봐야 되겠죠? 현재는 붙어있다고 봐야 되겠지? 이런 식으로 뭔가 이상해. 그래서 이 둘을 완전히 한번 겹쳐봤어. 겹쳐보니까 저 고지자기의 역사가 이동이 어떻게 되었다? 완전히 거의 비슷하게 일치함을 볼 수가 있었어요. 즉 여기서 결론이 뭐겠습니까? 과거에 북아메리카와 유럽은 붙어 있었다. 즉 큰 대륙이 분리되었다. 한기. 그렇지. 여기서 얘기하는 대륙이 뭐겠습니까? 방금 얘기했던 판게아 라고 이야기를 할 수 있는 거겠죠. 이해하셨습니까? 즉 그렇게 열심히 지구 자기장을 공부를 하여서 고지자기라는 것을 공부를 한 후에 우리가 결국 어떤 결론에 도달하였다? 아하, 대륙이 과거에는 붙어 있었고 분리되어서 지금과 같은 모습을 갖추게 되었다는 사실을 알게 된 거고요. 또한 자북극이 계속해서 이동을 하고 있다는 사실을 우리가 파악해낼 수 있다는 거겠죠. 무엇을 통하여? 고지자기를 통하여. 굉장히 중요한 내용이에요. 그리고 이제 아무래도 위에서 배웠던 복각과 편각에 대한 내용이 계속해서 꾸준하게 등장을 할 거니까 기억도 잘 해주셔야 되고 진북과 자북의 차이도 알아두셔야 되겠고, 그리고 고지자기를 이용하여 결국 어떠한 결론에 도달을 하였는지까지 알아두셔야 돼요. 이 한 페이지에 나와 있는 내용이 굉장히 많아. 오케이? 꼼꼼히 다 읽어보셔야 됩니다. 자, 뭐 그 다음 페이지 넘어가게 되면 인도 대륙의 이동 경로 파악 이렇게 나오게 되는데, 결국 이것도 진북과 자북의 차이로 혹은 고지자기를 이용하여 이렇게 인도 대륙이 이동을 하였다는 것을 밝혀낸 겁니다. 아시겠죠? 네. 자, 그 다음에는 우리가 정말 공부할 때 어려운 것. 자, 여러분들이 고등학교 1학년 때 이 내용이 그렇게 어렵다고 찡찡거리고 화를 냈어요. 근데 엄밀히 따지면 이게 제일 쉬워. 기억만 제대로 하면은 정말 쉬워. 판의 경계. 나는 판의 경계가 사실 제일 쉬웠어. 이거 별거 없거든. 별거 없어. 자, 말씀을 드렸죠. 첫 번째, 발산형 경계는 멀어지는. 그렇지. 발산이 뭔데? 뿜어져 나오는 거잖아. 무엇이 뿜어져 나오는 거겠어? 그렇지. 마그마 혹은 멘틀 대류 물질이 뿜어져 올라오는 거야. 즉, 발산형 경계는 멘틀 대류의 무슨 부? 상승. 그렇지. 자, 멘틀 대류의 상승부입니다. 우리가 아래서 위로 막 이렇게 뚫고 올라올 거야. 그러면 갑자기 판이 하고 완전히 똑 부러지겠니? 버티다가 마지막에 어쩔 수 없이 하고 찢어지게 되겠어. 어쩔 수 없이 이렇게 찢어지게 될 거야. 그러면서 산이 형성되기도 하고 열곡도 생기고 뭐 해령도 생기고 하고 하는 거잖아. 그치? 그렇기 때문에 갑자기 판이라고 하는 게 이렇게 똑 하고 부러지는 게 아니고 올라오고 버티다가 위에서부터 찌직 하고 찢어지게 되겠지. 그래서 지진은 제일 윗부분에서만 발생하게 되는 거야. 그렇게 이해하면 쉬워. 오케이? 그 다음 수렴형. 들어가는. 그렇지. 그래서 수렴형 경계는 멘틀 대류의 무슨 부? 그렇지. 수렴형도 두 개 아니었어요? 바뀌는 섭입형이랑 충돌형.
뭐 비슷비슷해? 생각을 해봅시다. 멘트 대륙 하강구죠. 네. 하나만 생각을 할게. 우리는 해양 지각은 대륙 지각보다 더 밀도가 크죠. 네. 파고 들어가게 되는 거야. 내가 이렇게 파고 들어가게 되면은 위에서부터 갈리고 중간도 갈리고 아래도 갈리고 되면서 계속해서 마찰을 이렇게 갈리면서 내려가겠지. 그럼 어떻게 되겠어? 지지. 지진이 맨 위에서도 중간 부분에서도 아래쪽에서 발생하게 되겠지. 그래서 수렴형은 천발, 중발, 신발 지진이 다 발생하게 되는 거야. 오케이? 그 다음 대륙과 대륙이 수렴하는 곳에서는 누구 하나가 땅 아래 내려가지 않아요. 이렇게 부딪힌 다음에 누구는 내려가고 누구는 위로 올라오게 되는 건데 대륙 지각의 두께가 조금 더 두껍기 때문에 천발 지진과 중발 지진까지 일어난다고만 그거 하나만 기억하면 된다 그랬어. 그쵸? 자, 그리고 세 번째는 보존형 경계인데 어긋나는. 자, 보존형 경계는요 둘의 이동 방향이 정반대인 경우도 존재해요. 우리 저번 시간에 배웠죠? 이런 그림. 얘는 이쪽, 얘는 이쪽으로 이동하게 될 거고 얘는 이렇게 돼가지고 이렇게 이동하는 경우도 있어. 그러면은 이 사이만 확대하게 됐을 시에는 위쪽에 있는 대륙은 이렇게 이동을 하게 될 거고 여기 있는 애는 이렇게 이동을 하기 때문에 이 사이에서 양쪽으로 이렇게 쓸리는 모습을 볼 수 있겠죠. 이것도 보존형이라고 볼 수도 있어요. 근데 예를 들어서 이렇게 위아래로 층이 존재한다고 한번 해봅시다. 이걸 이렇게 똑같이 그려볼게. 똑같이 이렇게 층이 존재해. 근데 얘는 오른쪽으로 5m/s의 속력으로 이동을 한다고 해봅시다. 근데 얘는 1m/s로 이동을 한다고 해볼게요. 그러면 한쪽이 유독 빨리 이동하게 되겠죠. 이래도 마찰이 일어나 안 일어나? 이래도 일어나. 이것도 보존형이라고 봐야 돼. 오케이? 오케이? 근데 저 상황에서 판과 판이 통째로 이렇게 우다다다 갈리겠어? 아니야. 맨 윗부분만 쓸리는 거야. 왜? 결국 판이라고 하는 것, 지각이라고 하는 것은 멘틀 위에 붕 떠 있는 거니까 물 위에 있는 스티로폼이라고 생각을 하셔야 돼요. 오케이? 그래서 보존형 경계 같은 경우는 천발 지진만 일어나는 경우가 대부분이다.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됐죠? 그리고 꼭 기억해야 되는 거. 화산 폭발이 있는 곳에서는 무엇이 발생합니까? 지진이 발생해요. 하지만 지진이 발생한다라고 해서 화산 폭발이 반드시 존재한다? 아니요. 그건 아니다. 그런 내용까지 기억을 해주신 다음에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한번 그림으로 표현하는 게 굉장히 간단합니다. 자, 그림으로 한번 터치를 해볼게요. 보존형은 그림 잘 안 그리는 거 알죠? 수렴형이랑 발산형 관계만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렇게 그리면 되겠다. 그쵸? 얘는 이렇게 멘트 대륙 상승부. 그래서 여기서 화산 폭발이 일어나게 될 거야. 그치? 또 여기에는 이런 식으로 형성되는 거 알 수 있겠죠. 이게 뭐겠습니까? 바닷속에 존재하는 산맥, 해력. 꼭대기에 움푹 들어간 부분이 열고. 그쵸? 그리고 이렇게 푹 들어가는 아래쪽으로 들어가는 여기가 무슨 대륙? 해양대륙. 해양대륙 무슨 소리야? 해양지각. 위쪽에 떠 있는 게 대륙지각. 오케이? 자, 이렇게 바닷속에 위로 올라와 준 저 모습을 우리가 뭐라고 부른다 그랬죠? 방금? 해령이라고 부른다. 얘를 해령이라고 부른다. 그리고 이렇게 움푹 들어간 부분, 저를 우리가 뭐라고 부른다고요? 얘를 우리가 열곡이라고 부른다. 그리고 여기다 그림 그려야 되겠지? 여기가 이제 멘틀 대류의 하강구가 된다. 여기 이렇게 움푹 들어간 부분이 있어. 여기. 해구. 그렇지. 여기의 이름은 해구다. 그쵸? 정말 잘 기억했어. 됐어요? 자, 이 그림을 확실히 이해할 수 있으면 발산형 경계랑 수렴형 경계랑 보존형 경계에 대한 특징을 한 지금 40% 이상은 이해했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가볼게요. 다 지우고. 자, 이번에는 여러분들이 머릿속에 그림을 넣은 상태에서 첫 번째 발산형 경계에 대한 특징을 모두 싹 다 적어볼게요. 오케이? 발산형 경계. 자, 발산형 경계는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멘틸 대류의 상승구. 그러므로 지각이 생성, 소멸. 상승니까. 생성. 그렇지? 지각이 생성. 지진은 아까 말씀드렸죠. 맨 윗부분부터 갈라지기 시작하므로 지진은 제일 꼭대기층에서만 발생하는 천발 지진만 발생한다. 그리고 멘틸 대류의 상승구니까 아래쪽에 계속 물질이 올라오고 있을 건데 그때 만약에 뜨거운 용암이 밑에 존재한다면 뜨거운 용암 올라올 수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그러면 화산 폭발이 존재해야 안 해? 해요. 해요. 화산 존재. 더 필요한 내용 있어? 없어. 뭐 기껏 해봐야 이름 정도? 무슨 이름? 여기에 어떤 애들이 존재할 수 있다? 해령 존재할 수 있다. 그리고 해령 맥 꼭대기에 뭐가 존재할 수도 있다? 열곡이 존재할 수도 있다. 됐어요? 됐나요? 됐죠? 끝입니다. 없어요. 이 특징이 다예요. 자, 그 다음 보존형 경계는 조금 우리가 할 게 많죠. 아니, 수렴형 경계는 조금 할 게 많죠. 수렴형. 자, 우선 수렴형 경계에서 공통점부터 한번 찾아봅시다. 수렴형 경계 같은 경우에 대해서는 해양판과 대륙판이 만나는 수렴형도 있고요. 해양판과 해양판이 만나는 수렴형도 있습니다. 그걸 차근차근 한번 분석을 해볼게요. 물론 해양판과 해양판이 만나는 경우도 있지만 결국 뭐 큰 차이는 없기 때문에 이렇게 두 개만 할 거예요. 그래도 우선 공통점부터 쓰자면은 수렴형은 우선 멘틀 대류의 무슨 구? 하강. 그렇지. 그러므로 지각이 생성 소멸. 소멸. 그렇지. 이 다음은 케라케로 가져가는 손입니다. 첫 번째, 대륙과 해양이 만나는 지점. 대륙, 해양. 자, 대륙과 해륙이 딱 만나게, 해륙이래. 해양 지각과 대륙 지각이 만나게 되면은 해양 지각의 밀도가 더 크게 되므로 아래쪽으로 푹 내려가요. 그렇게 되면서 꼭대기에서도 마찰이 일어나고 중간 지점에서도 마찰이 일어나고 가장 깊은 곳에서 마찰이 일어나게 됩니다. 그러므로 지진은 어디서부터 어디까지 일어난다? 신발도. 그렇지. 천발, 중발, 신발 지진까지 모두 발생한다. 절대 헷갈리면 안 된다는 거. 자, 그 다음 기억해 두실 거 한번 다시 한번 그림을 그려보자면은 이렇게 형성이 되어 있는 거죠. 자, 안으로 들어간 게 무슨 지각? 해양 지각. 위에 떠 있는 게 무슨 지각? 대륙 지각일 때. 자, 용암이 생성되려면 충분히 높은 열과 압력이 공급되어야 되겠죠. 근데 이 꼭대기 부분에서 충분한 열과 압력이 공급이 될까요? 아니요. 힘들겠죠. 아무래도 가장 깊은 곳에서 열과 압력이 충분히 공급이 되기 때문에 저기서 마그마가 생성될 겁니다. 그리고 튀어 올라오려면은 해양 지각을 뚫고 올라오겠어? 대륙 지각에서 뚫고 올라오겠어? 대륙 지각으로 뚫고 올라오겠죠. 그러므로 대륙과 해양 지각에서도 마찬가지로 화산 활동은 존재합니다. 그러나 이 화산 활동이 어디서 분출된다? 대륙 지각에서 분출이 된다. 오케이? 그리고 여기에 등장하는 여러 가지가 뭐가 있습니까? 해구가 존재한다. 해구가 여기에 존재된다는 거.
뭐 그리고 뭐 호상열도 이런 것도 존재하게 되는데 뭐 그거는 이제 일본이라고 보시면 돼요. 일본 호상열도. 자, 그 다음은 대륙과 대륙이 만나는 수렴형입니다. 야, 이거는 사실 몇 개 없어요. 대륙과 대륙. 자, 대륙 지각의 두께가 어느 정도 되냐면은 약 70km까지 가까이 됩니다. 오케이? 그렇게 됨으로 인해서 대륙과 대륙이 쾅 하고 부딪히게 됐을 때 지진이 어디까지 발생된다라고 본 거였었어? 중발 지진까지 발생한다. 이게 가장 까다로울 거야. 중발까지. 그리고 여기서는 화산 활동이 있어요, 없어요? 조금 드물어요. 없다고 보기 좀 애매해. 조금 드물어요. 됐나요? 그리고 특히 대륙과 대륙이 만나는 지형에서 가장 많이 발생되는 것이 습곡산맥입니다. 자, 습곡산맥은 어떻게 형성되는 거지? 지층이 이렇게 있을 때 양쪽으로 누르는 힘 때문에 이렇게 휘어버린 층을 우리가 습곡산맥이라고 이야기를 하게 되는 것이죠. 이렇게 눌러버리려면 멘틀 대비에 하강부여야 되겠지? 그치, 준호야? 그렇게 되면 되겠지?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이 두 가지가 제일 중요해요, 사실. 발산형 경계랑 수렴형 경계에 대한 특징은 이렇게 알아두셨으면 좋겠습니다. 됐죠? 자, 지워도 되죠? 우선은 적어봐. 그러면 여기만 지울게. 자, 그 다음은 보존형 경계 한번 가겠습니다. 자, 보존형 경계는 판의 이동 방향이 다르거나 혹은 이동 속도에 대한 차이 때문에도 발생할 수가 있다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그렇죠? 판의 이동 방향과 그리고 판의 이동 속도 차이. 이래서 보존형 경계가 생성이 된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자, 저기서는 생성이나 소멸이 되지도 않아요. 그리고 해령과 해령 사이에 수직으로 변환단층이 발견된다. 자, 여러분 변환단층 하나는 꼭 기억해 줍시다. 변환단층. 자, 저기서는 판과 판이 꼭대기에서만 마찰이 일어나게 되므로 무슨 지진만 발생한다? 천발 지진만 발생을 한다. 됐죠? 여기까지가 가장 중요한 내용이었습니다. 자, 이렇게 보고 나니까 판의 경계 어렵니 쉽니? 그렇게 안 어려워. 사실 엄밀히 따지면 정확히 이해만 하면 돼. 하강부니까 소멸되는 거야. 이렇게 계속해서 갈리니까 여기서도 갈려, 여기서도 갈려, 여기서도 갈려. 그러니까 천중심 다 일어나는 거고요. 계속 갈리니까 여기서 화산이 이쪽으로 분출할 거야. 그래서 화산 활동이 대륙지각에서 발생한다. 그 여기 이름이 뭐야? 이게 해구다. 이 해구가 이렇게 길어지면 뭐가 생성되는 거야? 화산 활동가 생성되는 거야. 판이 이렇게 집어 들어가는 게 아니고 여기서 이렇게 집어 들어가게 되면 해구가 이렇게 길어지게 되면서 여기에 화산이 이렇게 있지. 여기서 화산이 분출될 거 아니야. 이 화산 분출되는 게 이렇게 길어지는 게 화산열도야. 이해했어? 그 다음 대륙과 대륙이 만나는 거는 이렇게 쾅 부딪히게 되는 것이다. 이해가 어렵진 않아요. 오케이? 자, 이제 한번 싹 다 지워보고 다음 거 한번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알고 있는 가장 뭉쳐져 있던 최초의 대륙이라고 얘기를 했던 게 판게아라고 알고 있죠. 근데 사실은 엄밀히 따지면 판게아가 최초의 대륙은 아닙니다. 볼게요. 지질시대 대륙 분포. 나도 어렸을 때 인강 들으면서 그
영상 러닝타임 뜨잖아. 아씨 무슨 과학 한 과목인데 1시간이 넘어가지고 미친 새끼들 아니야? 이 생각 들었다? 근데 봐봐 1시간이야. 그치? 사실 야 우리 지금 2페이지 설명했어. 2페이지 설명하는데 1시간 하는 거야. 아직 그리고 하나 남았어 심지어. 그치? 그치? 어쩔 수가 없다니까 여러분들. 이해 좀 해줘요. 나 그래서 이거 다 들으라고 해? 아니야 모르는 것만 뽑아 들으라고 하잖아. 그렇지?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요. 자 지질시대의 대륙과 분포에서는 사실 그렇게 중요한 내용은 나오지는 않고요. 조금 더 중요하다 안 중요하다를 나누는 것은 사실 조금 애매할 겁니다 실제로. 하지만 굳이 따지자면은 얘는 자북과 진북, 자기장 파트 그리고 판의 경계보다는 많이 좀 덜 중요하다고 볼 수는 있어. 이런 말 하면 안 되긴 하지만 문제가 빈출되는 정도가 더 적어요. 그러므로 내가 가장 중요한 것만 몇 가지 얘기를 해줄게. 자, 첫 번째로 우리가 알아야 되는 사실 뭐냐? 판게아 전에 더 큰 대륙이 하나 있어. 또 다른 대륙이 하나 있었어. 즉 판게아도 원래는 분리되었던 대륙이 다시 한번 뭉쳐진 거다. 오케이? 즉 판게아 전에 또 다른 대륙이 있었다. 그 대륙의 이름이 뭐라고 나와 있어요? 로디니아. 자, 우리가 알아야 할 것은 저 이름이 중요하느냐? 중요하긴 합니다. 그러나 우리는 왜 과거에 판게아를 거의 최초의 대륙이라고 생각을 했었습니다. 그 이유가 굉장히 중요한 거야. 이유가 뭐냐면은 판게아 전에 로디니아에 대한 증거나 흔적을 찾을 수 없었어. 그 이유가 뭘까요? 너무 오래돼서? 바로 그거죠. 그럼 질문. 너무 오래되면 왜 흔적이 없죠? 땅이 움직이면서 걸리니까. 맞아. 즉 로디니아는 너무나 먼 과거이기 때문에 풍화와 침식이 너무나도 많이 받게 되면서 흔적이 사라지게 되었다. 그래서 우리가 지금 알고 있는 흔적들은 다 판게아 때 존재했던 흔적들을 분석한 거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이해하셨죠? 자, 그 다음은 미래입니다. 미래의 대륙분포. 사실 여기도 별 내용이 없어요. 자, 질문해 볼게요. 현재 대륙들은 정지해 있나요? 계속해서 움직이고 있나요? 계속해서 움직여요. 맞아요. 현재 대륙도 계속 이동한다. 그럼으로 인해서 미래는 또 어떻게 되겠습니까? 또다시 초대륙이 형성이 될 가능성이 높다. 이게 가장 중요한 키포인트가 아닐까 싶습니다. 이해하셨나요? 발산형 경기에서는 계속해서 판과 판이 멀어지게 될 것이며 수령형 경기에서는 계속해서 판과 판이 뭉쳐지게 될 것입니다. 그러므로 실제로 사우디아라비아 옆에 있는 얇은 바다는 계속해서 좁아지고 있다고 얘기를 하고 있고요. 발산형 경기에서는 계속해서 멀어지고 있다고 이야기를 하게 되는 것입니다. 오케이? 그러므로 미래에는 또다시 초대륙이 형성될 가능성이 높다라고 지금 말씀을 드리고 있는 거예요. 오케이? 문제 한번 풀어보세요.